삼각함수라는 단원을 들어가는데,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그 지수로그 함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삼각함수예요. 뭐 함수의 종류로 나눴을 때 일단 삼각함수 이제 마지막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미적분이 이제 삼각함수가 끝나면서 진행이 되죠. 삼각함수가. 그러면 미분과 적분에서 다루는 함수는 앞으로는 이제 그 세 개에 대한 그 세 개의 함수에 대한 지수로그 삼각함수에 대한 미분 적분이야. 그런데 이 지수로그 삼각함수를 뺀 나머지 미적분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은 미적분 1에서 진행했던 개념과 똑같아. 근데 다루는 형식, 다루는 함수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미분법, 공식 당연히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외워둬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미적분 1에 대한 모든 어떤 관련 미분법, 그 다음에 미분에 대한 정의, 개념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새로운 함수잖아요. 새로운 함수. 삼각함수입니다. 사실은 이게 세 개의 단원이죠. 삼각함수,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세 단원이에요.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였잖아. 지수함수,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로그함수도 로그함수, 로그방정식, 로그부등식 세 개였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일단 삼각함수가 뭐냐? 삼각함수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일단 함수에 대한 이 부분의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좀 얘기할게. 일단 함수라고 하는 것은 두 실수의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x라고 하는 하나의 실수값이 y라고 하는 실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x가 가리킨 이 y의 값, 얘를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x의 값들을 원수로 갖는 집합, 그걸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하고, 그지? 그 다음에 y값을 갖는 걸 공역이라고 그러고, x가 가리킨 y의 값들의 모임을, 그 원소들을 갖는 집합을 치역이라고 하고, 그렇잖아. 그러면 처음에 얘기한 부분대로 이 함수는 두 실수의 대응 관계야. 두 실수의 대응 관계야. 자, 이 부분에서 물론 정의역이나 공역이 실수가 아닌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뭐 정의역이 그냥 뭐 몇 개만 딱딱딱 주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역도 몇 개만 주어지니까 함수라고 하는 거는 좌표 평면에다가 그 x와 y의 순서상들을 표시하면 하나의 점의 표현이지. 그런데 그 x하고 y의 하나의 관계식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점들이 무수히 많이 생겨서 무수히 많은 점들을 잇다 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고, 우리는 그거를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단 정의역이나 그 다음에 치역, 공역들은 실수로 얘기하거든. 너희들 지수함수에서 다뤄서 알겠지만 y는 2의 x제곱이다 라고 할 때 요 x라고 하는 사실은 이 지수는 자연수의 조건으로부터 시작됐었던 거거든. 아니 2의 3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2의 세제곱 의미는 2를 3번 곱했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2의 m제곱, 이 m이라고 하는 수가 자연수의 범위에서만 머물렀을 때는 2라고 하는 이 밑이 곱해진 개수를 표현하는 숫자였거든. 그러니까 2의 세제곱 또한 2가 3번 곱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얘는 2를 4번 곱했다라는 표현이고,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은 2를 3번에다가 2를 4번 합쳐서 2를 7번 곱했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이와 같은 꼴의 지수법칙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원래가 이 지수의 이 범위는 자연수에서 머물러 있었던 건데, 이 지수법칙을 적용해서 연산을 하다 보니까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하면 나누기 할 때는 우리가 지수끼리 뺀다라고 이렇게 배웠거든. 빼고 나니까 얘가 0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아닌 지수가 등장하기도 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수가 자연수에서만 머물렀던 형식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수학자들은 이 지수가 0일 때에 대해서는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밑이 얼마이든 0이 아닌 밑이라 하더라도 0이 아닌 A가 0이 아닌 밑일 때 이 지수가 0으로 돼 있으면 그 값은 무조건 1이라고 뭐 한다?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자연수에 머물렀던 A의 m제곱이라는 이 지수가 자연수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졌던 형식이 0이라고 하는 지수까지도 표현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지수의 내용이 확장이 돼요. 지수의 범위가 확장이 되죠. 그런데 또한 지수법칙에 의하면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을 하면 지수끼리 나누어서 지수끼리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수를 나누게 되면 지수끼리 빼서 지수가 음의 지수가 음의 정수가 발생이 되는 케이스도 생긴다 이거지.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 얘는 새롭게 수학자들이 정의를 한 건 아니고 2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2제곱 하면 미시 같을 때 지수끼리 더하거든. 더하면 0제곱 나오거든. 근데 0제곱은 1이라고 정의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제곱의 표현은 얘를 곱하기니까 양변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2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새로운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수가 만약에 음의 지수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미술 역수를 취한 거다 이거지. 미술. 그치? 미술 역수를 취해서 계산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수에 머물렀던 이 지수가요. 이제 정수의 영역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확장돼 나가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x의 n제곱이 만약에 a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x를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하거든. 즉 x를 a의 n제곱근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 n제곱근이 n이 2 이상에서 이제 사용이 될 텐데 얘는 말이야. 얘가 a가 되게 하려면 즉 n제곱근 바깥으로 나가서 a가 되게 하려면 이 값을 n번을 똑같이 곱해야지 a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 이 값을 몇 번? n번을 곱했을 때 얘가 a가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얘는 a의 1제곱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n제곱근 a라고 하는 표현을 이와 같이 밑을 a로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 중에 이런 게 있었지.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제곱을 뭉탱이로 n번을 곱하는 거니까 결국 얘는 또 a를 n번을 곱한 거야. 그럼 a의 m제곱을 다시 n번을 뭉탱이로 곱하면 결과적으로 a를 m 곱하기 n번 한과 같은 형식이라 여하튼 또 지수법칙이 나오듯이 여기에 있는 지수와 여기에 있는 지수를 곱해서 1이 되게 하려면 얘는 n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 표현이 바로 n제곱근 a의 의미더라 이거지. 맞니? n제곱근 a가 뭐다? a의 n분의 1제곱이다 라는 의미야. 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지수가 n은 2 이상의 정수니까 얘는 n분의 1은 무슨 수야? 유리수잖아. 그치? 그러면 이 지수의 표현에는 이제 정수에서의 범위에서 뿐만이 아니라 유리수의 범위에서도 표현이 가능해지구나 라는 거를 또 우리는 다뤘거든. 그런데 이게 n제곱근 a, 여하튼 거듭제곱근일 때는 이 a라고 하는 이 값이 양수의 범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단다. 무슨 말이냐면 이 n이 짝수이면 2 이상의 짝수가 되면 이 근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가면 그 값은 실수가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우리는 실수의 범위에서만 무조건 공부한다라고 생각해도 돼. 근데 이게 홀수면 얘가 음수라 하더라도 실수값은 맞긴 한데 응? 아니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있잖아. 얘는 세제곱근 해놓고 마이너스 1을 3번 곱한 거거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예요. 얘는 음수가 들어가도 돼요. 뭐일 때? 여기가 홀수일 때는. 그렇지만 여기가 4제곱근. 여기가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럼 얘는 4제곱근. 얘는 마이너스 2를 4번 곱하면 16이 되지 마이너스 16이 되진 않잖아요. 그럼 얘는 실수가 아니에요. 고로 여기가 이하치 이 거듭제곱근이 사용됐을 때는 말이야, 이 근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여기에 음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지수가 유리수로, 즉 분수지수로 표현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분수지수의 의미는 이와 같은 거듭제곱근의 표현의 의미다 라고 해서 분수지수의 표현이 나오면 이와 같은 거듭제곱근으로, 거듭제곱근이 나오면 분수지수로 표현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들을 다룰 수 있다. 단 이 분수지수일 때는 밑이 양수인 범위에서만 쓰인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이 지수는 자연수, 0, 음의 정수를 포함한 정수,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 영역까지 사용이 가능하더라 이거지. 단 지수는 확장되는 대신에 이 밑은 아까 정수 범위까지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선 다 표현이 가능했었는데, 얘가 지수가 유리수 범위까지 쓰일 때는 밑이 양수라는, 오히려 밑은 축소가 되는 거야. 밑의 사용의 영역은. 그지? 그래서 이제 3에 만약에 2분의 1제곱이다 라는 표현은 루트 3을 의미한다 라는 걸로 우리는 이제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유리수까지 사용하게 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는 이와 같이 무리수도 사용을 하자. 단 이 무리수가 지수로 표현될 때는 어떤 다른 의미는 없어. 그냥 이 지수의 자리에 무리수가 쓰인 것뿐이야. 2의 세제곱의 의미는 2를 3번 곱한 거잖아. 역할 부여가 되지. 그치? 2의 0제곱은 1이고, 그죠? 그리고 이 분수지수는 거듭제곱근의 표현이고, 그런데 이 지수가 무리수에서는 그냥 지수가 무리수로 되어 있는 거야. 고로 얘는 또 미시 같은 만약에 3루트 2다 라고 하게 되면 똑같이 지수법칙 쓰여도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지수는 아까 자연수에서 머물렀었던 것이 정수의 영역까지 확장해서 사용이 되고, 또 유리수, 무리수, 무리수를 합치면 뭐야? 실수잖아. 그럼 실수의 영역까지 확장이 되는 거 맞지? 실수의 영역까지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등장을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y는 a의 x제곱. 그런데 이 a는 반드시 양수인 조건에서만 쓰이잖아. 맞지? 그리고 양수이면서 뭐가 되면 안 돼? 1이면 안 되지. 1이면 그건 지수의 표현이 아니잖아. 맞지? 다 1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쓰이는 이 지수, 이 x는 무슨 범위가 되는 거야? 실수 범위까지 다 사용이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지수 함수의 x의 범위는 그 함수의 정역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정역은 모든 실수의 범위로 확장이 돼서 함수라고 하는 지수 함수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x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a의 m제곱, 이 m이 x로 표현된 거잖아. 그럼 이 m이 단지 자연수에서만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함수의 형태가 발생되지 않죠. 이거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y는 2의 x제곱인데 이 x가 자연수야. 이게 자연수면 x에다 1 대입하면 y의 값 2가 나오고, 그러면 얘는 1,2 점 찍어야 돼. 좌표 평면에다. x에다 자연수니까 2 하면 y는 4 해서 이렇게 점만 찍어야 돼. 이 1과 2 사이에 얘네들은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다 불연속이지.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떤 개형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시계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라는 것과 더불어 그 시계 형태가 좌표평면상에서 그림의 현상으로 나타낼 때 어떤 모양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탐구해 나가야 되는 건데, 이 지수가 단지 자연수에만 머물렀다면 얘는 함수의 영역까지 포함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어. 단지 지수법칙, 연산에 불과한 부분만 다루게 되는 것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지수를 확장시켰던 거야. 그래서 이 지수가 함수의 대열에 끼게 만들었던 거야.
로그는 지수함수로부터 발생되잖아. y는 x라는 역함수의 모양이 바로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로그함수도 실수의 영역에서 다룰 수밖에 없겠지. 맞니? 자, 여기에서 요지는 뭐냐면 이 지수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수의 영역을 무슨 범위까지?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켰던 거라고.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서 이렇게 하나의 점점점으로 이렇게 생긴 이 현상을 그래프화 시켜서 만들어냈었던 거야. 자,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야. 자,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라고 하는 걸 지금 처음 듣고 있는 건데 이게 원래는 1학년 과정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삼각비라는 걸 공부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삼각비를 얘기하자면 첫 번째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모든 정삼각형은 다 닮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 개의 내각은 다 60도잖아요. 그죠? 모든 정삼각형, 모든 정다각형은 다 닮음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몇 도야? 여기가 60도야. 60도. 라고 할 때 이 한 변의 길이를 만약에 뭐 A다라고 하자. A. 한 변의 길이 2라고 가정할게.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딱 수선을 내리게 되면 여기가 수선에 내리게 되면 얘가 수직 2등분 되니까 한 변의 길이 2가 1로 바뀌고 나머지 얘는 직각삼각형이 발생된 관계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하면 루트 3이 나오거든. 그래? 그러면 얘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한 내각이 60도인 이 직각삼각형의 각각의 이 변의 비는 항상 일정하더라 이거지. 몇 대 몇 대 몇으로? 2대 1대 루트 3으로. 그쵸? 그러면 이 말은 얘가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변 중 어느 이 하나는 무조건 이 삼각비를 얘기하는 건 무조건 직각삼각형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자, 이 두 개의 각의 합은 무조건 또한 90도겠지.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이 각 어느 각이든 하나가 주어졌어. 자, 그런데 이 세 변의 길이의 비는 언제나 일정한 거야, 그럼. 언제나. 2대 1대 루트 3으로 언제나 일정해. 그런데 말이야, 여기가 3이 됐어. 그러면 세 변의 길이 중 한 내각하고 한 변이 주어지면 나머지 두 변은 자연스럽게 알아낼 수 있어요. 바로 비례식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60도면요. 일단 알아두세요. 여기가 직각일 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단다. A, B, C라고 하게 되면 삼각형은 일단 유교소라고 하는 게 있어. 삼각형은 유교소. 이걸로 얘기하지 않을게. 삼각형의 유교소를 먼저 얘기해 줄게. 별건 아니고 여하튼 삼각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삼각형을 우리가 종류별로 나눈다라고 얘기하면 이 각의 크기를 기준으로 보통 예각, 직각, 둔각삼각형 이렇게 세 종류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각이라고 하는 건 각이 0도하고 90도 사이에 있는 각을 예각이라고 하죠. 그죠? 북한말로 뾰족각. 그 다음에 세 개의 각 중 한 각이 90도면 직각삼각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일단 삼각형의 네 각의 총합은 108도인 건 다 알잖아요. 맞아요? 외각의 총합은 얼마니? 모든 외각의 총합은 306도야. 알았어? 왜? 외각이 뭐니? 여기다 이렇게 연장선 그으면 이 각이 외각이야. 안 그래? 바깥에 있는 각이야. 그런데 이 외각의 성질은 옆에 있지 않은, 즉 이웃하지 않는 나머지 두 내각의 합하고 똑같거든. 그러면 이 외각이 몇 개 있어? 당연히. 3개 있을 거 아니야? 3개.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3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으면 3개 있잖아. 3개. 그럼 이 3개의 합은 얼마냐? 당연히 그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의 2배겠지. 그러니까 360도지. 맞아? 외각의 총합은 어떤 다각형이든 다 360도야.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자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은 6개의 요소를 취하고 있다. 뭐냐?
일단 여기에 세 개의 각이 있습니다. 각을 표현할 때는요. 이렇게 대문자로 쓰죠. 각 A, 각 B, 각 C 이렇게 각 A, 각 B, 그 다음에 각 C 이렇게 대문자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각 A가 마주보는 이 대변 있죠. 대변. 지저분한 표현이지만 여기서 대변은 지저분한 게 아니라 마주보는 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변은 표시할 때 문자를 쓸 때 소문자를 써요. 자, 그러면 이 B가 마주보는 변, 스몰 b, 얘는 스몰 c. 이렇게 변을 쓸 때는 소문자로 쓴단다. A, B, C. 그런데 원칙은 뭐냐? 이 각 A가 마주보는 변은 스몰 a 이걸 써야 돼. 여기다 스몰 b를 갖다 붙이면 안 돼. 기본 약속이야. 그래서 이와 같이 각 3개, 변 3개 합쳐서 뭐 유교소라고 한다고. 삼각형에. 알겠지?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 각 B가 직각입니다. 각 B가 직각이에요. 그러면 이 각 B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각 A라든가 각 B, C라든가 둘 중에 하나의 각을 기준각으로 정하자. 기준각을 만약에 각 C를 정한다면 이 각을 기준으로 얘기해서 나머지 변들에 대해서는 이름이 있어. 직각삼각형은 변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자, 뭐냐면 여기가 스몰 a, 여기가 스몰 b, 여기가 스몰 c인 건 여기가 스몰 c, 여기가 스몰 b인 건 알겠죠? 자, 여기가 각이 기준일 때 이 가장 긴 변이 빗변이지. 이 빗변은 직각에 대한 대변이 빗변이야. 얘는 변의 이름이 빗변이야. 영어로는 하이포텐유스. 알겠지? 그러니까 빗변이라는 변의 길이의 표현은 직각삼각형에서만 나오는 변이야. 그 다음에 이 각이 중심이 되는 각이거든. C가. 그러면 이 각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하나는 무조건 빗변이고 하나는 또 다른 이 변. 현재는 A. 이 변은 이름이 뭐냐? 이 변은 밑변이라고 한단다, 얘들아. 그 다음에 얘가 마주보고 있는 대변. 얘를 우리는 높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3개의 변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각 A가 기준이잖아요. 그럼 여기 빗변인 건 여전히 똑같지만 여기의 변은 높이가 아니라 밑변이라고 얘기해 줘야 돼. 대신에 여기는 높이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지. 알았지?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와 같이 여기가 60도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30도겠지. 그럼 60도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빗변, 여기가 밑변, 여기가 높이거든. 근데 얘네들의 길이의 비는 2대 1대 얼마? 루트 3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B니까 사실은 이렇게 비례상수 이렇게 해서 쓰는 게 맞긴 하겠죠.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 자, 여기 각이 주어졌고요.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60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를 루트 3이래요. 그러면 한 내각하고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나머지 이 변의 길이는 알아낼 수 있다 이거지. 뭘로? 비례식으로. 그럼 비례식 세울 수 있지 얘들아. 뭐 2대 1은 x 대 루트 3 해가지고 내항의 곱 외항의 곱과 같아요 해가지고 구할 수 있잖아. 아 근데 그런 건 너무 유치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하자. 원래 이 자리는 1의 자리지 얘들아. 1의 자리인데 루트 3이 됐으니까 루트 3배가 됐잖아. 그러면 나머지 변도 이 루트 3 거기다 루트 3배 해주면 되지. 그럼 여기 얼마겠어? 여기 2루트 3이 되겠고 여기는 3이 되겠지. 뭐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와 같이 한 내각, 직각삼각형에서 한 내각 중 한 각이 60도일 때 2대 1대 루트 3이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30도거든. 여기가 30도면 여전히 여긴 2에 해당되고 얘는 여기 자리가 루트 3, 1. 밑변과 높이의 위치가 바뀌니까 그러겠지.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정사각형. 그러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인데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니?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 직각이니까 루트 2가 되겠지? 그럼 얘는 가로 세로 똑같은 밑변 높이가 똑같은 여기가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자, 이와 같은 몇 도? 45도.
여기가 45도면 당연히 여기도 45도고. 그럼 이 길이의 b는 1대 1대 얼마다? 루트 2더라 이 얘기야. 그래서 이 세 개의 삼각비 정도는 외워둬야 돼. 정도는 아니라 반드시. 외우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 세 개의 삼각비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 이 내용이 우리가 중상과정에서 다뤘던 내용이었답니다. 일단 첫 번째. 오케이. 맞아요? 이거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활용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여하튼 직각삼각형에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다 직각삼각형이야. 다른 삼각형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 직각삼각형만 갖고 저 삼각함수라는 내용을 다룬다. 그런데 때로는 문제가 나왔는데 직각삼각형이 아니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되게 만들어야 돼. 뭘 거서라도. 보조선을 거서라도. 보조선은 그림에 표현되지 않은 선이지. 그럼 우리가 찾아가지고 뭔가 선을 그어야 돼. 그러니까 보조선 찾기가 도형에서 가장 좀 힘든 케이스긴 하지만 하게 될 거야. 자, 이하치 여기가 직각이래요. 그러면 자, 여기가 각 A, 각 B, 각 C. 여기 A, B, C 이렇게 있다. 자, 여기 각 C가 기준으로 하자. 아니, 왜 이래 자꾸. A가 B고 A가 C야. 라고 할 때 말이야. 라고 할 때 이 빗변, 밑변, 높이는 B가 항상 일정해요.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사인 C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직각삼각형에서 뭐분의 뭐냐면 빗변분의 높이예요.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즉 현재 이 변의 B로 표현했을 때는 B분의 C예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C다라고 얘기하잖아. 이거 읽어줄 때 이거 코사인으로 읽어주면 된다. 코사인, 코사인. 이거의 줄임말이야. 얘는 빗변분의 밑변의 B를 얘기하는 거야. 밑변의 B. 라고 할 때 얘는 그래서 B분의 A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탄젠트 C.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야. 높이. 그래서 얘는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는 각이 오는 자리야. 각의 크기가 오는 자리야. 각의 크기가. 그러면 여기에 각의 기준은 C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거든. 그러면 여기가 A를 기준으로 하잖아. 그러면 sin A가 되겠지. sin A가 되면 빗변분의 높이는 B분의 C가 아니라 B분의 뭐로? A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A도 빗변분의 밑변인데 뭐로 해줘야 되고? B분의 C 바꿔줘야 되죠. 그 다음에 탄젠트 C가 아니라 A로 하면 밑변과 높이 위치가 바뀌니까 C분의 A가 되고요. 맞습니까? 자, 요 세 개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있죠? 이거 뭐 중3 학생들한테는 이것도 외우게 하려고 진짜 별짓 하는데. 여기 코사인과 사인은 분모의 값이 똑같다. 둘 다 빗변이니까. 그래서 얘는 코밑. 탄젠트는 미친놈. 사인은 시벨놈. 하여튼 그래. 하여튼 이거 갖고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게.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이 60도, 30도, 45도 이게 일단 대표적인 각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특수각이라고 얘기한단다. 너희들이 여기 60도, 30도, 45도는 알지만 여기가 59도 이런 거는 우리가 찾을 수 없겠지. 그지?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가 기준이야. 60도가. 그러니까 여기가 사인 60도. 사인 60도는 빗변분의 높이잖아. 그러면 사인 60도는 얼마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2분의 루트 3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리고 코사인 60도.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2분의 1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밑변과 빗변의 위치는 잘 너희들이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어느 각이 중심이 되는 표현이냐라는 거지. 탄젠트 60도는 1분의 루트 3에서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거대로. 알았지? 자, 그래서 세 개에 대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단 이거를 삼각비라고 얘기해요. 삼각비.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삼각함수라는 표현으로 바뀌는데
이 삼각비는 일단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 참고로 얘네들의 역수까지도 있어요. 역수. 역수는 뭐냐면 사인의 역수 있지. 사인의 역수. 사인의 역수를 뭐라고 하냐면 코시컨트 이렇게 써요. 코시컨트. 얘를 읽어줄 때 코시컨트. 이거의 줄임말이야. 알았지? 그런데 선생님은 더 줄일게. 이렇게 5개의 스펠링을 쓰지 않고 CSC 이렇게 쓸게. 괜찮겠니? 이건 앞으로 읽어줄 때 어떻게? 코시컨트 이렇게 읽어주면 돼. 그러면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예요. 사인의 역수. 사인의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면 C분의 B예요. 분모 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이죠.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예요. 시컨트.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A분의 B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야. 코탄젠트. 원래는 이렇게 탄젠트 이렇게 되거든. 이거의 줄임말인데 딱 이렇게만 써. 자, 얘는 탄젠트의 역수야. 그래서 얘는 C분의 A지. 이걸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역수함수라고 해가지고 역수함수까지 너희들은 다뤄줘야 돼. 그래서 이하 7 6개의 우리가 삼각비를 우리가 얘기한다. 근데 이거 외우기 쉬워. 있잖아. 역수함수는 코 없는 건 코 붙이고 코 있는 건 코 띄면 돼. 사인 코 없잖아. 코 없으니까 코 붙이면 돼요. 코시컨트. 그리고 얘는 코 있으니까 코를 띄어도 돼요. 시컨트. 얘는 코 없으니까 코 붙이면 됩니다. 코탄젠트. 그냥 그렇다고. 나중에는 다 이게 알게 돼. 그러면 얘네들도 일종의 삼각비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자 봐봐 얘들아. 봐봐. 이거 좀 기억해봐. 뭐 책에 다 있는 부분이고 시간 지나면 다 아는 거라 필기에 너무 열중 안 해도 돼. 이거 몰라서 뭐 문제를 못 풀거나 그러진 않아. 자. 얘들은 다 외워야 돼. 일단 사인 0도 있지. 자, 봐봐.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빗변분의 높이라고 그랬지. 여기가 0도야. 이상하지?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이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잖아. 그지? 그러면 생각해봐. 이거분의 이거라고. 그러면 이게 이 삼각비들은 다 분수야. 분수는 분모가 절대 0이 안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은 아니거든? 근데 높이가, 이게 0도면 높이가 있니 없니? 높이가 없지. 그래서 얘는 0이야. 사인 0은 0이야. 선생님은 근데 이렇게 쓸게. 2분의 0이라고.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이유가 2분의 0. 자, 그 다음에 30도예요. 30도. 얘 2분의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루트 이렇게 씌울게요. 어차피 루트 0도 0이잖아. 루트 1. 자, 그 다음에 45도 봐봐. 루트 2분의 1이지. 루트 2분의 1. 근데 루트 2분의 1은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인데 루트 2분의 1 유리하면 2분의 루트 2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루트 2야. 그 다음에 60도. 빗변분의 높이. 2분의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야. 그 다음에 90도. 여기가 90도가 돼. 여기가 90도가 되면 빗변하고 높이하고 똑같은 거 아니니? 그치? 빗변하고 높이가 똑같은 형식이 되잖아. 사실 그건 직각삼각형의 표현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4. 얼마? 1이죠, 1.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그죠? 외우기 쉽게 하려고. 의도적인 거야. 루트를 안 씌워도 되는 표현인데. 얘는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이고.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이지. 의도 알겠어? 자, 그런데 코사인은 말이야. 코사인은 밑변과 높이 위치가 바뀌어 있잖아. 맞니?
밑변과 높이가 바뀌어 있으니까 이 코사인의 순서의 역순이야, 역순.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4,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0 이렇게 돼. 이거의 역순이라고, 역순. 좀 기억하기 편하겠지?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 봐봐. 얘하고 얘하고 같잖아. 사인 30도하고 코사인 30도는 같단다. 그지? 역순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냐면 사인 0도는 뭐와 같냐? 그러면 코사인 90도가 똑같아요. 왜? 얘하고 얘 같잖아요. 이거 더하면 각이 90도면 되거든. 알았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의 각의 합이 90도가 되면 그건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31도야. 이게 뭐 알아? 삼각비 알아? 모르지 우리도. 그럼 얘는 코사인 뭐하고 같냐? 얘하고 더해서 90도가 되면 되니까 얘가 코사인 59도와 같다. 이런 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만약에 사인 x가 있다? 근데 얘를 코사인으로 고치면 얘는 90-x와 같다고. 얘하고 더해서 90이 되면 된다니까? 그럼 사인과 코사인은 똑같은 거지. 자, 그 다음에 탄젠트인데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거든? 밑변분의 높이. 얘들아 봐라. 사인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빗변 번분수가 되는데 빗변 이건 약분되지.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탄젠트는 말이야. 코사인분의 사인하고 똑같아요. 코사인분의 사인하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어차피 분모가 똑같으니까 얘는 분자분의 분자. 그냥 0이에요. 분자분의 분자. 루트 3분의 1입니다. 뭐 유리화해서 3분의 루트 3이라고 해도 되고 얘는 이거분의 이거 1이고요. 이거분의 이거 루트 3이고요. 이거분의 이거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탄젠트 90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 삼각비를 보고 판단해도 상관없고. 이건 왜 0이야? 이거는 0도잖아. 0도면 밑변은 있다 하더라도 이게 0도야. 그럼 높이가 제로니까. 밑변분의 높이인데 높이가 제로잖아. 분자가 제로니까 탄젠트 0도는 0이지. 맞아. 30도. 탄젠트 30도. 밑변분의 높이. 루트 3분의 1. 아니면 유리화해서 3분의 루트 3. 45도. 1분의 1. 1이지. 60도. 1분의 루트 3. 루트 3이지. 그런데 90도가 되잖아. 여기에 있는 중심이 90도가 되면 높이가 졸라 커지지. 대신에 얘는 밑변분의 높이잖아. 이게 졸라 커지면 이게 자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 극한이라는 거. 자 밑변이 만약에 일치한다. 이 각을 계속 커지게 해봐. 샥 해가지고 이렇게 샥 해가지고 계속 이 각을 점점 커지게 해봐. 점점 각이 점점 더 커지지. 밑변은 일정한데 높이는 한없이 무한대로 가잖아. 한없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발산이야. 탄젠트 90도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거야. 발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지? 발산 이렇게. 그래서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이 5개에 대한 각의 삼각비는 다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네. 자, 이게 일단 중학교 3학년 과정 내용이었어. 별거 고등학교 과정 얘기한 게 아니야. 3학년 과정, 중학교 과정 얘기해줬던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냐? 얘들은 삼각비라고 하지 삼각함수라고 얘기 안 한다. 삼각비라고 한다. 삼각비. 근데 이 삼각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두고 다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직각삼각형.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A, B, C.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긴 변이 만약에 A라고 가정해 볼게. 근데 어느 다각형이든 아무리 가장 긴 변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무조건 작단다. 그래 안 그래? 이게 같거나 크면 이거는 다각형이 될 수가 없단다. 당연한 거 아니겠니? 생각을 해봐. 이 A라는 봐봐. 이 B가 이거야. 여기의 길이가 B야. 근데 이게 C야. 근데
이 가장 긴 변 A가 얘하고 얘 합하고 같대.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냐? 그릴 수가 없지. 그지? 다각형이 구성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샥, 샥. 여기가 B야. 여기가 C야. 여기가 A야. 그럼 이게 아무리 가장 길어도 얘하고 얘 합보다 크겠어? 여기를 꾹 눌러봐. 요걸 꾹 눌러서 B가 이렇게 오고 C가 이렇게 오면 더 길지? 당연한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가장 긴 변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두 변을 제곱해서 더해보세요. 이게 같으면 각 A의 자, 얘가 마주보는 대각은 각 A잖아. 그럼 이때는 각 A가 뭐가 되지? 각 A가 90도가 되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 맞지? 피타고라 정리를 만족하니까. 근데 부동호 방향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야? 예각이 되지. 각 A가 예각. 0도와 90도 사이. 기억나? 근데 얘가 더 커. 얘가 더 크면 무슨가?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지. 둔각. 맞아? 뭔지 알겠니? 이건 삼각형의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야. 요것도 이제 뭐 중상 과정에 있었고. 자. 삼각함수 단원이지만 125페이지의 내용 봐봐. 단원의 제목이 뭐야? 일반각과 호도법이지. 삼각함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 돼 있지. 전혀 안 돼 있지. 그래.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볼게. 일단 여러분, 각은 영어로 앵글입니다. 앵글. 알겠죠? 변은 영어로 사이드예요. 변은 영어로 사이드. 알았죠? 그 다음에 빗변 있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빗변은 영어로 하이포텐유즈 해가지고 A 이렇게 써. 선생님 스펠링 몰라서 안 쓴 게 아니야. 이렇게 써.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두 개의 삼각형. 이 두 개의 삼각형의 합동 조건 몇 가지 있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있어. 뭐뭐 있지?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으면 합동이야. 합동이라는 얘기는 서로 포개어질 수 있는 두 도형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건 무슨 조건이야? 세 변의 길이가 똑같다 이거지. 그 다음에 SAS. 이건 뭐야? 두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있는 각, 사이각이 같으면 합동이야. 맞아? 그러니까 S가 무슨 뜻인지, A가 무슨 뜻인지 알면 편하기 때문에 얘기해 준 거라고, 이니셜을. 그 다음에 아싸. 이건 뭐야? 양 끝각하고 이 사이 변이 같으면 합동이야.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에서 이루어지는 합동 조건이 있죠. 자, 이게 포괄적인 거면 직각삼각형에서만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RH 합동과 RHS 합동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R이라고 하는 건 라이트 앵글이라고 해가지고 90도를 얘기하는 거야. 직각, 라이트 앵글. 그러니까 얘는 일단 두 개의 삼각형이 한 각은 무조건 직각이어야 돼. 그래야지만 R을 표현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가 서로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직각에다 빗변의 길이 똑같고 나머지 두 개의 예각이 있지. 그 중에 하나의 각이 같으면 두 삼각형은 합동. 무슨 합동? RHA.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같고 나머지 두 변의 길이 중에서 하나의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 무슨 합동? RHS. S는 사이드, A는 앵글. 알았니? 자, 이 합동 조건은 이걸 기준으로 하면 3개야. 자, 그런데 닮음 조건은 합동도 포함되는 거긴 하잖아. 그러면 닮음이 되는 조건은 몇 가지 있지? 이거에다가 이게 없고 뭐가 있죠? AA 닮음이라는 게 있죠. AA 닮음. AA라는 것은 AA 닮음은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다라고 하면 이 세 개의 각 중에 두 개의 각만 같으면 닮음이야. 됐니?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 아싸, 이건 합동 조건이고 이건 닮음 조건에 포함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어쨌든
앵글이라는 저 단어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또 친절하게 얘기해 줬는데, 자, 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각 졸라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각이 무슨 뜻인지 대답해 볼 수 있어? 각이 무슨 뜻이야? 당황스럽지? 각의 뜻을 말해봐. 뭐야? 모든 단어는 뜻이 있거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뜻은 사전에 적혀 있는 거야. 각. 사전 찾아봐. 뭐라고 적혀 있나? 아니면 네이버에다 각 써놓고 사전의 뜻 뭐라고 돼 있나 한번 찾아봐. 에이 됐어. 뭘 또 찾아. 내가 얘기하면 되지. 너희들이 지금 현실을 지금 이 각을 모르고 있고 근데 졸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거야. 뭐든지 증명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당연한 결과. 야, 너 그거 좀 증명해봐. 야, 그걸 뭐 꼭 증명을 해야지 알아듣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당연하다는 걸로 인식되는 내용을 증명하는 게 어렵잖아. 그지? 각도 마찬가지. 물어보면 각? 다 아는 거 아니야? 각이 뭔지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근데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답을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잘 들어봐. 너희는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이 빚어져. 자, 각이 뭐냐면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직선이니 반직선이니? 이건 직선이야 반직선이야? 여기를 O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이건 직선이야 반직선? 몰라? 직선이 뭔지 반직선이 뭔지? 이건 반직선이지. 그럼 직선에는 없는 표현이 있는데 반직선은 여기가 출발점이잖아. 이 출발점은 우리는 시점이라고 그래. 시점. 알았지? 얘는 이제 도착점이지. 사실은 방향이거든. 방향. 그죠? 이건 이제 종점이라는 표현하면 안 되고 그건 벡터고 어쨌든 얘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야. 방향. 그런데 내가 여기다 또 하나의 반직선 하나 그릴게. 근데 이 두 반직선은 뭐가 통일돼 있어? 시점이 똑같이. 맞아? 똑같이. 자, 그러면 각은 무슨 뜻이냐? 이와 같이 시점이 일치한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 방금 뭐라고 그랬어? 마지막 두 음절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도형이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어? 도형이라고 얘기했어. 시점이 일치한 도형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도형. 도형은 그림이에요. 그림도자 형태형자 써가지고 각은 도형이에요. 여러분. 이게 도형입니다. 이게 도형.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렇게 30도 이렇게 얘기할게. 그러면 이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을 말해봐. 얼마야? 얼마야? 이건 너희들이 답을 하면 안 돼. 왜? 질문이 잘못됐으니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이 두 반직선 이루는 각을 말해라. 라고 얘기했던 도형을 말해라. 맞아? 각을 말하라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여기다 선생님이 적은 이 30도. 이건 뭘까? 이게 각일까? 이게 각일까? 이게 각이 아니고요.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번데기 이렇게 이걸 세타라고 읽거든? 뭐라고 읽어? 세타라고 읽는다. 세타. 번데기. 이렇게 딱 쓰면 얘를 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각은 도형이야. 이게 도형이야.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거를 각의 크기라고 해야 돼. 각의 크기. 알았니? 그러니까 방금 여기다 30도 적어놨지. 그럼 선생님이 30도는 각이 아니라 각의 크기였다 이거지. 오케이? 해서 각 AOB 이게 각의 표시야. 각의 크기 표시야. 각의 크기. 가운데 O가 오게 해야 돼. 시점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세타. 알겠니? 이걸 각의 크기라고 하는 거야. 자, 도형. 도형 알았지? 도형. 각은 도형이야 얘들아. 그래. 그러면 이 도형,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 이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방법으로 따지면 바로 뭐가 있었냐면 60분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60분법은 여러분한테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60분법은 그냥 60등분 하는 거예요. 저기 분초 있잖아, 분초. 그게 60등분한 거지. 그치? 그러면 60분법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분, 초. 이 60분법은 단위가 이하치 3개까지밖에 없어. 1도, 1분, 1초. 다시 뭐라고? 1도. 이건 도야, 도. 얘는 뭐? 분. 얘는 뭐? 초. 그러면 1도는 말 안 해도 될 거야. 1도 말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1분 있지, 1분. 이 1분, 이걸 1분이라고 읽거든? 근데 얘는 1분은 얼만큼 되는 각이냐면 1도를 60등분한 게 1분이야, 1분. 알았지? 그래서 얘를 미니. 그 다음에 얘는 1분을 다시 또 60등분한 거. 이거를 1초라고 얘기해. 1초. 됐어? 여기까지밖에 없어. 또 1초. 야, 초 다음에 더 밑에 단위가 있니? 10분초밖에 없잖아. 10분초. 그치? 맞지? 아니면 초를 얘기할 때 0.0000000 뭐 195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죠? 그 이상 밑에 단위는 없어요. 이게 60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60분법이 그 진법에서 제일 먼저 사용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시간도 우리가 많이 다루잖아. 그지? 그런데 이게 뭐의 줄임말이야? 이 스펠링 좀 말해줄래? 선생님 잘 몰라서 그런데. 아니 분 영어로 뭐냐고 스펠링이. MI 뭐야? MI 뭐야? N 이거야? 이거 줄임말이잖아. 이거 뭐야? 다음 스펠링 뭐? U 이거 맞니? 맞아? 이제 또 써보는 것부터. 맞아, 수영아? 모르니? 아이씨, 분을 몰라? 이거 아니야? 미니트 이거 아니니? 맞잖아. 참. 야, 그럼 이건 초. 이건 뭐야? 스펠링이. SE. 오. 이거지, 세컨드, 그지? 자, 이건 별거 아닌데, 선생님이 몰라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야. 원래가 이게 옛날 고어야, 고어. 그리스에. 이게 마이뉴트야, 마이뉴트. 이 뉴트라고 하는 게 나눈다라는 뜻이야, 나눈다. 얘들아. 알았니? 나눈다. 나눴잖아, 60으로. 근데 이 초 있지, 초를 우리가 세크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얘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세컨드 마이뉴트야. 그러니까 두 번째로 또 나눴다 이거야. 그래서 초라고 하는 거야. 두 번 나눴잖아, 두 번. 1도를 갖고 두 번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는 1도를 몇 등분한 거야? 3600등분한 거죠. 60등분하고 또 60등분한 거니까 60의 제곱, 3600등분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야치 세컨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세크, 초는 세크 이렇게 쓰잖아. 단위로. 자, 이건 나의 상식.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계 크기를 표현하는 분법이었어. 오케이? 그런데 봐라. 이와 같은 만약에 반원이 있다라고 가정하자. 반원이. 여기가 O, A야. 그러면 1도를 표시하는 거. 이렇게 딱 자르면 여기가 딱 90도잖아. 그지? 그러면 1도, 이걸 90등분한 게 1도일 거야. 이게 1도일 거라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1도일 거라고. 알았지? 그럼 1도라는 각도 사실은 굉장히 작은 각이야. 그런데 그러면 1분이라는 각은 또 이 각을 또 몇 등분한 거야? 또 60등분한 거야.
그럼 1초는 얘를 3600등분한 거지. 그럼 우리는 1초라는 각을 볼 수가 없어. 그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세한 각일 거 아니야. 안 그러니? 굉장히 미세한 각이다. 근데 여기서의 어떤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 60분법으로는요. 표현할 수 없는 각의 크기가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각의 크기가 있어요. 뭐냐면 1초가 굉장히 미세한 각이긴 해. 자, 만약에 이게 1초라고 생각해 줘. 이게 1초야, 이게. 이게 1초야, 이게. 1초야. 거의 달라붙어 있겠지, 두 반직선이. 안 그래? 근데 분명히 약간은 그나마 그래도 벌어져 있다는 건 알겠지. 전자해명을 들여다봤다. 아주. 그치? 맞잖아. 야, 근데 생각해봐라. 생각해봐. 여기다 각의 크기를 표시하나? 여기다 각의 크기를 표시하나? 여기다 각의 크기를 표시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니? 똑같지?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60보법을 써가지고 1초라는 각의 크기까지 표현하긴 했지만 미세한 각이니까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었겠지만 사실은 어차피 각이라고 하는 건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이기 때문에 반직선은 한쪽으로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반직선 얘는 거의 1초면 달라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무한대의 세계에서는 쫙 간다고 해봐. 여기서는 거의 뭐 달라붙어 있겠지. 근데 여기서부터 졸라 멀리 떨어진 데서 이게 각을 표시하면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해보라고. 여기에 이렇게 조그만 이제 이게 우주의 행성이 이렇게 있어. 우주의 행성이. 근데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야. 이 지구에서 내가 이거를 저 행성을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에 이루는 각, 요 이루는 각을 한번 궁금한 거예요. 이루는 각이. 그러면 야 여기서부터 보기 시작하면 여기는 거의 미세한 각이니까 제로지. 하지만 저 각이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벌어져 있잖아. 이게 연속이니 불연속이니. 당연히 불연속성을 띌 수밖에 없지. 나타내지 못하는 각이 있다고. 자, 이게 일단 60분법의 한계성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60분법으로는 말이야 표현하지 못하는 각이 생길 수도 있다. 각의 크기가. 옛날 사람들은 60분법을 썼겠지만 그래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수학자들이 그래? 그러면 새로운 각에 대한 표현을 한번 시도해보자. 새로운 각에 대한 시도를 해보자 라고 해서 등장한 게 바로 호도법이에요. 호도법. 호도법. 이게 호도법입니다. 자, 그럼 호도법은 뭐냐? 호도법은 말이야. 호도법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채꼴을 예를 들게. 여기가 얘가 B예요. 여기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반지름이 R이에요. 이거 반지름이 R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호도법은 뭐냐? 호도법은 각의 크기를 부채꼴의 호의 길이로 호의 길이로 표현하는 방법. 이게 호도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멘트는 바로 길이야. 호의 길이. 이 길이를 표현하려면 길이는 실수값으로 표현해줘야 돼. 봐봐. 자, 이게 B하고 A가 처음에 똑같았다. 근데 얘가 이게 B가 이 부채꼴을 따라서 이 호의 그러니까 이 반원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그럼 여기에 각의 크기가 계속 변하겠지. 그러면 각의 크기가 변하다 보면 여기에 이 호의 길이 있잖아. 이 호의 길이가 이 반지름하고 똑같은 시점이 생기겠니 안 생기겠니? 생기겠죠. 선생님 이거는 곡선이고 이거는 직선의 일부잖아요. 선분이잖아요. 에이 이걸 딱 잘라가지고 쫙 피면은 이것도 선분이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때가 있어 없어? 있겠지? 있겠지? 라고 할 때 이때 이 세타, 이 각의 크기를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1라디안이라고 얘기합니다. 1라디안. 이때 각의 크기 1라디안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줄임말로 그냥 이렇게 써요. 1라디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각의 크기를 이 호의 길이로 대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아까 1초까지밖에 못 나타냈던 60분법은 얘가 못 나타내는 거 있지만 이때 각은 몇 도게 그러면은 이 길이 재면 되지. 길이 재면 되잖아. 그럼 연속성을 띄어 안 띄어? 띄지. 못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없지. 이해돼요? 이게 호도법의 원리예요, 이게. 알겠어요? 그럼 얘는 실수값이죠. 그래서 이때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이 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하는데 이 단위는 보통 생략하고 씁니다. 그럼 이걸 생략해버리면 1. 이상하긴 하지? 아까 얘는 도, 분, 초가 붙어있잖아. 근데 얘는 그냥 붙는 게 없어. 그냥 1 이거야. 이건 실수값이잖아. 이게 1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야? 1. 이 각의 크기가 1이다 라는 말은 현재 요 반지름하고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각이구나 라는 걸로 기억하면 돼. 그러면 라디안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각을 60도다 그러면 대충 60도가 얼마인지. 아니 이게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경사가 맞춰 있어. 그럼 서로 얘기하잖아. 야, 이 경사가 한 그래도 40도 정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대충의 각은 알잖아. 어느 정도의. 그치? 정확하게는 안다 하더라도. 그 1라디안이 대체 얼마 정도야? 그럼 60법으로 근사치로 얘기하면 57도 17분 45초 정도 된대요. 네? 그러니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이 각이 근사치로 정확하게는 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 당연히 정확하게 60법으로 못 나타내지. 이거는 실수값이고 이거는 못 나타내는 각의 표현이 있으니까. 이해돼? 외우란 얘기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 너희들이 얼마 정도 되는 거다라는 것은 일단 피상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알고 있는 게 편하니까. 됐지? 어떻게 좀 감이 오니? 뭐 이렇게 재밌는 얘기는 아니지? 이 삼각함수는 조금씩 이제 내용 들어가면 애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 약간의 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내용들하고는 좀 다른 어떤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그 부담을 줄이려고 좀 꼼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야기로 그냥 들으면서 지금 뭐 공식이나 이런 거 내용 한 거 하나도 없잖아. 자, 그래서 1라디안의 정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라디안을 이제 딱 생략하니까 하나의 실수 값으로 각의 크기를 대신한다 이거지. 그래?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보자. 이게 샥 해가지고 이게 부채꼴이잖아. 반원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게 몇 도야? 이 부채꼴은 180도지 얘들아. 60법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때 호의 길이는?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돼? 호의 길이. 그러니까 반원의 호의 길이. 원래는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파이 r이죠. 맞아요? 파이 r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이 각이 1라디안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하잖아. 그러면 이 길이는 이 호의 길이의 몇 배가 됐어? 파이배가 됐잖아.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 아까 이때 몇 라디안이었어? 1라디안이었지. 1라디안 맞아? 그러면 이때 각의 크기는 몇 라디안이야 그럼? 파이 라디안이죠. 오 그래. 그러니까 180도가 라디안으로 하면 파이 라디안이야.
파이 라디안. 알겠니? 근데 라디안 단위는 생략한다고 그랬잖아. 들켰다. 자, 180도는 그래서 파이로 표현하면 돼. 그러니까 파이가 3.14라는 표현은 맞아. 알았어? 근데 여기에 라디안이 생략돼 있으니까 180도는 이제 앞으로는 파이야. 이 60분법을 실수값으로 대신하는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이게 파이야. 180도는. 그러면 만약에 60도다 그러면 호도법으로 고치면 몇 파이야? 3분의 파이죠. 알겠죠? 그러면 30도는요? 6분의 파이죠. 그러면 45도는요? 4분의 파이예요. 맞아? 파이를 180도로 생각하면 돼, 앞으로는. 파이를. 오케이? 그러면 아까 1라디안은 이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1도는 몇 라디안에 해당되는가? 이건 몰라도 돼. 아, 얘를 180으로 나누면 되잖아.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지, 그럼. 180분의 파이 라디안. 그럼 얘는 얼마 정도 되냐면 근사치로 0.01745 이 정도 될 거야, 아마. 저 외우란 얘기 아니야? 0.01745 맞나? 여기 없나? 없어, 얘들아. 내가 잘못 말했으면 어떡하지? 하여튼 뭐 그럴 거야. 맞을 거야.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내니까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 때문에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대충 이렇다고 그냥. 이해되겠니? 그런데 파이는 무리수잖아. 그냥 근사치로 얘기하면 이게 3.14죠. 3.14. 그죠? 3.14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봐라. 60도가 가계 크기로 했을 때 60도가 더 클까? 2가 더 클까? 2는 2 라디안의 줄임말이야. 오케이? 2 라디안의 줄임말이라고. 그러면 60도의 가계 크기가 더 클까요? 2 라디안의 가계 크기가 더 클까요? 그러니까 뭐를 착각하면 안 되냐면 라디안으로 고치면은 무조건 파이가 붙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거야. 라디안은 호의 길이로 중심각의 크기를 대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이것도 실수값이잖아. 이것도 각의 크기의 표현이거든. 근데 이거는 묻는 게 좀 그렇다. 왜냐하면 1라디안이 57점 이건데, 그지?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각의 크기로 따지면. 근데 선생님이 묻고자 한 거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래. 아까 60도가 몇 분의 몇 파이라고? 3분의 파이잖아. 60도는 얼마라고? 3분의 파이야.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그러면 파이는 3.14 정도 되잖아. 3.14를 3으로 나누면 1. 얼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2 라디안보단 작은 거지. 그지? 얘는 1 라디안보단 크고. 이걸 물으려고 한 거야. 되겠어?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저 호도법의 표현으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공식에 대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자, 여기가 반지름, 여기가 세타야. 라고 할 때 이 호의 길이 있지, 호의 길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다 원하고 비례잖아. 맞지? 일단은 원래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이잖아요. 반지름 r일 때요. 근데 그거에 원은 중심각이 360도잖아요. 그 360도에 대해서 세타에 해당되는 만큼 길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360도는 몇 파이야? 300도는 몇 파이야? 아니, 파이가 아까 몇 도라고 그랬어? 180도잖아. 그러니까 300도는 2파이잖아. 그러면 360도하고 2파이 약분해서
약분해서 호의 길이는 r 세타로 하면 돼.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하면 된다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한 세타는 실수값으로 표현한 각의 크기, 즉 호도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가 60도인데 이게 2다. 호의 길이 얼마냐? 이거 곱하기 이거? 120? 에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를 60도를 호도법으로 고치면 3분의 파이야. 그래서 얘하고 얘 곱해서 얼마? 3분의 2파이예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 길이는 센티미터, 미터 단위 필요 없고. 알겠지? 이 공식의 세타는 호도법으로 표현했대 이 공식이라고. R 세타. 쉽지? 그 다음에 자, 이거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더라?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거든. 거기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360도에 대해서 중심각의 크기 하는 거잖아. 원래가. 근데 아까 360도는 몇 파이라고? 360도는 몇 파이? 2파이 라디안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파이를 약분해서 얘는 즉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하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등장하고 여기 세타는 라디안의 표시. 또한 r 세타가 l이잖아. 호의 길이. 그러니까 얘는 또 2분의 1 r l 하면 된다 이거고. 됐니? 이 공식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이해하면 뭐 이게 외우는 게 뭐 어렵니? 뒤에 다 있어요.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각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일반각. 아까 각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점이 일치한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 이게 각이었죠. 이게 도형이었죠. 이게 각이었죠. 그죠? 그러면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상학함수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준비해야 될 과정이야. 준비 과정. 얘를 우리는 시점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때 OA 반직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초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시초선은 기준선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각이 만들어지려면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얘 OB 반직선 있지. OB 반직선. 이 OB 반직선만 움직여. 그런데 이 각을 만들려면 이 OB라는 반직선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평행이동 대칭 이런 게 아니라 회전운동을 해야 돼. 돌아야지 각의 크기가 결정될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이 OB 반직선만 움직이는 거야. 반직선 OB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얘만 움직이는 반직선이야. 그래서 얘는 이름이 동경이야. 동경. 얘를 동경이라고 그래. 움직이는 반직선의 이름. 그래서 이 반직선이 이렇게 해서 탁 치면 얘를 기준으로 빙글빙글빙글 돌 거야. 돌다가 언젠가 멈춰서 이 시초선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겠지. 그런데 현재 이 각이 만약에 60도였다. 그런데 봐봐.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반직선을 내가 위로 탁 쳤어. 그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거 아니야. 반시계 방향으로 딱 돌다가 딱 멈췄는데 멈췄을 때의 그 각의 크기는 시초선하고 60도의 각을 이루는 거거든. 근데 원래는 이게 반직선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가 60도지만 이렇게 되면 이건 몇 도예요, 이건 몇 도입니까? 320도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가 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첫 번째 얘가 60도, 얘는 300도잖아요. 그러면 300도로 말해야 되느냐, 60도로 말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약속이 필요하거든. 기본적인 룰이. 그럼 이때는 60도라고 답하면 돼. 그러니까 작은 각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큰 각, 작은 각. 큰 각을 우각, 작은 각을 열각. 그래서 열각으로 표시해 주는 게 기본 룰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가 두 반직선, 시점이 일치한 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종류다. 근데 그 중에 무슨 각을? 열각으로 대신한다. 그러면 봐봐. 그냥 달랑 60도 이렇게 딱 써버리잖아? 그럼 60도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얘가 돌든 말든 그냥 시초선 얘하고 동경하고 이루는 각이야, 현재 그냥.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냐면 내가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탁 쳤어? 또는 시계 방향으로 탁 쳤어? 빙글빙글 돌다가 딱 멈췄단 말이야. 그래서 60도를 이뤘거든? 근데 나는 이 동경이 움직인 총각을 말하고 싶은 거야. 동경이 움직인 총각을 말하고 싶다고. 그러면 봐라. 이렇게 시초선이 이렇게 있어요. 해가지고 얘가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빙글빙글 돌았다. 근데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여기에 딱 와서 딱 여기에 이제 동경에 여기에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가 딱 60도가 된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게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지,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 그러면 이 동경 OB는 몇 도 움직였느냐라고 얘기할 때 두 종류가 있어, 표현하는 게.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양의 각이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음의 각이야. 기본적인 약속을 그렇게 하자. 그러면 자, 일단 한 바퀴 돌았으니까 360도지. 그리고 60도 더 갔지. 그러면 내가 이 세타를 300이 아니라 360도 더하기 60이니까 420도 이렇게 썼잖아. 이렇게 썼지. 그럼 이 420도는 동경이 반시계 방향으로 400도만큼 움직였다 이거야. 근데 얘는 어차피 회전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원 운동을 한다는 얘기니까 원은 300도니까 360도를 기준으로 여기다 이렇게 정수배를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60도 이렇게 표시하면 이 n이 방금 전에 1이다 그러면 n이 1이면 아까 420도였지. 그 420도는 이 동경 OB가 총 움직인 각을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 n에다 얼마 집어넣었을 때 420도가 나와? 1 집어넣었을 때지. 그러면 이 1은 양수지. 그럼 1이 양수면 이 동경 OB는 OA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시초선과 60도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만약에 n이 2야. n이 2면은 몇 바퀴를 돈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돈 다음에 시초선하고 현재 몇 도를 이루고 있다? 60도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60도는 바로 이 동경 OB가 총 움직인 각이다. 자, n이 -1이에요. n이 -1이면 -1 대입하면 -300도잖아요. 그럼 -300도란 얘기는 이 동경 OB가 OA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 이거지. 한 바퀴 다 못 돈 거지. 이게 -300도니까.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채 못 돌고 멈췄을 때 시초선과 이루는 각은 60도다라는 얘기야. 구별돼? 내용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 세타라고 표현한 가운데 360도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시하면 알파는 그냥 양의 각으로 표현하자. 어차피 얘는 정수야. n은 무슨 수? 얘는 정수야. 정수란 얘기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이 있잖아. 그러면 이 정수 n이 하는 역할은 바로 동경의 회전수. 그 다음에 회전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회전을 반시계로 했느냐, 시계 방향으로 했느냐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 알파라는 각은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지.
이루는 열각. 이렇게 되겠지? 이와 같이 표현하는 각의 표현을 일반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각은 더 구체적으로 동경이 어느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아서 시초선과 이루는 몇 돌 이뤘는가라는 걸 알려주는 각의 표현이 바로 일반각의 표현 방법이야. 이해되겠어? 더 구체적이잖아. 그래서 결국 이 각의 생성은 물체의 회전 운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직선 운동이 아니라 반직선의 회전 운동. 누가 움직여요? 동경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선이 필요해? 반드시 정지되어 있는 시초선은 반드시 필요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360도 n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호도법으로 나타냈으니까 이 각의 표현은 이렇게 써도 되겠네. 360도는 2파이잖아. 그래서 2n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해도 관계없어. 이거는 무슨 법의 표현이야? 호도법의 표현이지. 방금처럼 쓰려면 2n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 60도는 3분의 파이니까. 이해하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게 일반각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자, 왜 이 시초선을 이렇게 잡냐면, 이거를 좌표화시키기 위해서야. 시초선과 동경은 하나의 이 평면에서 그려지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평면 좌표 속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여기를 O, 여기를 A 이렇게 할게. 그럼 여기가 1, 2, 3, 4분면인 건 맞아. 근데 얘가 동경이 여기 있다 이거야, 여기. 여기가 이제 뭐 알파다라고 하자 이거지. 근데 이 알파라는 각을 표현할 때는 언제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이쪽이 X축이죠. X축의 양의 부분이죠. Y축을 기준으로 X축의 양의 부분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시초선 OA는 무조건 X축으로 생각하면 돼. X축의 양의 부분을 시초선으로 생각하면 돼. 그건 기준이야. 그리고 이건 바늘이야, 바늘. 그래서 탁 치면 뚜루루 돌다가 딱 멈추고 탁 치면 뚜루루. 근데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은 양해각. 시계 방향으로 하면 무슨 각? 음해각. 그럼 만약에 여기가 30도다. 여기가 60도다. 그럼 X축의 양의 부분과 이루는 각이 몇 도냐? 그럼 60도라고 답하면 돼. 오케이? 얘는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60도만큼 간 거지. 근데 이걸 음해각으로 표현하면 몇 도라고 해야 돼? 300도라고 하면 안 돼. 몇 도? 마이너스 300도라고 얘기해야 돼. 알았지? 마이너스 300도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고. 되겠니? 그럼 얘들아, 150도는 몇 사분면각이야? 동경의 위치가 어디 있냐고. 시초선 언제나 이거라고. 그럼 여기에 있겠죠. 봐. 야, 1사분면 0도에서 90도, 2사분면 90에서 180, 3사분면 270, 300도 이 사이겠지? 사이겠지? 그러면 만약에 요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이 세타가 마이너스 570도라고 하면 동경의 위치는 몇 사분면에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자 이렇게 360도 아니 720도 그러니까 360 곱하기 2 한 다음에 빼기 얼마야 되니? 빼기 얼마야 되지? 720에서 얼마 빼야지? 아니다.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더하기 얼마 하면 되니? 마이너스 720이니까. 150이지? 150 맞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동경이 이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150도만큼 간 거지.
그러니까 동경 위치는 여기 있는 거지. 이 각이 몇 도가 되게? 150도가 되게. 이해돼? 되겠어? 라는 표현이야. 근데 시간이 좀 어정쩡한데 지금 거기가 중요한데 127페이지 두 동경의 위치관계가 중요한데 일단 잠시 좀 미뤄야 될 것 같은데 거시기 예제 2번 봐봐. 예제 2번에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야.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2파이. 센티미터라는 단위는 필요 없다. 호의 길이가 2파이예요. 라고 할 때 뭐?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 그러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 그랬어? R 세타라고 그랬지? R 세타. 그치? 그럼 R, 파이 약분하고 R은 얼마다? R은 6이다 이거. 자, 두 번째. 호의 길이. 호의 길이가 2파이다. 자, 넓이가 4파이다. 넓이가 4파이다. 반지름 길이하고 그 다음에 뭐? 중심각의 크기. 이건 공식에 집어넣으면 돼. 그냥 얘는 2분의 1 RL이잖아. 공식만 알면 돼요. 그냥 대입하면 돼. 그러면 L이 2파이예요. 2파이. 아시겠죠? 그럼 얘는 파이 R이잖아요. 파이 R. R은 4다 이거지. 근데 얘는 또 어떻게 구해? R 세타로 구하잖아. 근데 R이 4잖아. R이 4. 얘가 4라고. 그러니까 세타는 4로 나누어서 2분의 파이. 즉 몇 도? 90도가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거기 옆에 2-3번 봐봐. 질문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부채꼴의 넓이가 S인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중심각의 크기 모두 구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부채꼴이 있어. 각의 크기 반지름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 여기 R이야. 여기 L이야. 자, 여기 세타야. 자, 이거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이잖아요. 근데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라고 그랬다? 그럼 둘레의 길이는 이게 아니야. 이거 호의 길이지. 요거 이렇게 하지 말자. 요거 R 세타야. 그러면 둘레를 L이라고 할게. 얘는 R 세타 더하기 2R이야. 요거 다 더한 게 이게 둘레니까. 이게 둘레야. 그지? 이건 둘레라고. 이 부채꼴의 둘레. 그런데 모의 최소값,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모의 최소값,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근데 부채꼴의 넓이는 S라고 그랬고.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최소값, 얘 숫자가 아무것도 안 주어졌으니까 문자 S를 써야 돼. 최소값을 얘기할 때. 그죠? 수치가 아무것도 안 주어졌잖아요. 얘가 최소야 된다. 자, 봐봐. 이건 산술기하 평균이야. 미안한데. 이거 양수지. 이거 양수지 얘들아. 아니, 산술기하 평균이 두 항이 양수라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네모 더하기 세모 나누기 2는 네모 곱하기 세모 루트 한 거보다 크거나 같잖아. 언제나. 그러면 이 부등식을 갖고 등호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 갖고 최대 최소 물을 수 있지. 두 수의 합의 최소값 또는 두 수의 곱의 최대값 물을 수가 있거든. 알았니? 알았니? 근데 이 최대 최소는 바로 등호가 성립할 때 결정되거든. 응? 그래서 얘를 크거나 같다 해놓고 네모 세모, 얘가 네모 세모야. 이 여기다 루트 이 근호 안에 이 두 개의 항을 곱하면 되겠지. 맞아? 이 두 개의 항을 곱하면 2R 제곱 세타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2 곱하기 루트 R 제곱 세타. R 제곱 세타는 2S입니다. 맞아요?
요 ES, 얘가 ES야. ES. 오케이? 그럼 4S지. 이거 4S잖아. 4는 나가서 여기가 4고 여기가 S가 되면 되지. 이게 이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라고. 됐어? 그런데 이 최대 최소는 등호가 성립할 때라니까. 등호는 어때 성립해? 이 두 개 항이 같을 때 성립해.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개 항이 같을 때니까 얘하고 얘가 같을 때야. R 세타하고 2R하고 같을 때야. 고로 세타는 얼마? 중심각은 2지. 2 라디안. 이렇게 얻어지는 거야, 그냥. 휴, 됐어? 자, 근데 예제 1번은 선생님이 얘기하다 끊길 것 같아서 그냥 다음 시간 미루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슨 법하고 가계 크기를 얘기하는 60법의 표현 대신에 무슨 법하고 호도법하고 또 일반각으로 표현했지. 그럼 이거를 배우는 거는 삼각함수의 기초과정이라고. 그럼 이걸 왜 배우느냐? 왜 배우느냐?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삼각함수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함수가 되려면 x와 y항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게 이제 가계 크기거든? x, y. 이게 삼각함수야. 삼각함수는 종류가 많아. 사인 함수, 탄젠트, 코사인 함수 이렇게 있어. 이게 사인 함수란 얘기거든. 그러면 이 자리가 가계 크기 자리잖아. 무슨 자리? 가계 크기 자리. 그러면 아까 y는 a의 x제곱 할 때 이건 지수함수였지? 근데 여기에서 a의 조건 1이 아닌 양수만 온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 x는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한 게 뭐였어? 원래 지수는 자연수에서 시작했잖아. 근데 무슨 수까지 확장해 쓰기로 했다? 실수 범위까지 확장해 쓰기로 했지. 그래서 지수함수가 그래프가 뭐 이런 종류 이렇게 나눠진다 그런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삼각함수도 이 가계 크기가 바로 이 삼각함수의 정의역의 역할을 하는 거야. 알았어? 근데 이 삼각함수는 얘네들이 그런 거지. 막 함수가 막 여러 명 있다. 함수가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삼각함수라는 놈도 거기 대열에 끼어서 나도 같이 놀아줘 막 이렇게 한 거야. 나랑 같이 놀아줘. 그런데 얘네들은 함수라고 하는 동아리 친구들이거든. 그럼 함수에 그 동아리 들어가려면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일단 x의 값들이 실수의 범위야 돼. 오케이? 기본적으로 연속성의 성질을 떼야 돼. 그리고 제한 범위가 없어야 돼. 아니 그렇잖아. 이거 x의 제한 범위 모든 실수잖아. 물론 치역의 범위는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근데 이 함수가 삼각함수가 나도 놀아줘 했는데 얘가 봐. 사인 30도. 사인 31도. 이거 아무리 각을 쪼개도 이 빈 곳이 생기지. 아니 사인 1도 1분 1초 이렇게 쪼개도 빈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러니까 함수 동아리에서 야 너는 얘네들이 이 빈 곳이 다 생기는 연속성의 성질을 띠지 못하잖아. 그 얘네들이 31도가 뭐냐? 도형의 크기야. 왜? 각의 크기가 도형의 크기잖아. 각이 도형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 도형의 크기를 이런 이거는 단위잖아. 단위. 여기에는 숫자가 와야 돼. 실수값이 와야 되는데 얘는 단위가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얘네들이 함수의 자격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각의 길이를 나타내는 호도법으로 대신함으로써 얘가 이제 드디어 실수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요, 일반각은 우리가 각을 얘기할 때 보통 0도에서 300도 이렇게 얘기해 버리지. 몇 도에서 몇 도? 0도에서 300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0도에서 360도? 그러면 이 x가 각인데 0도는 라디안, 호도법으로 0이야. 그 다음에 360도는 2파이야. 맞아? 그러면 얘가 아무리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실수값이라 하더라도 맨날 0부터 2파이까지? 2파이는 파이가 3.14니까 6.28? 여기까지의 범위에서만 이 그래프가 그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 함수의 대열에 낄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그래서 일반각이 만들어진 거야. 일반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동경이 졸라 움직여. 뜨르르.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그러다 보면 양의 각도 생기죠? 음의 각도 생기죠? 맞아요? 그리고 두 바퀴를 돌면 몇 도예요? 720도잖아요. 세 바퀴 돌면 1080도잖아요. 점점점,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 2파이죠? 두 바퀴 돌면 4파이죠? 세 바퀴 돌면 6파이. 늘어나잖아. 그리고 또 시계 방향으로 돌면, 시계 방향으로 돌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4파이, 마이너스 6파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의역이 확장되죠? 확장되니까 결국 무한대의 모든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취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일반각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삼각함수의 정의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호도법은 얘를 실수화시키기 위해서, 함수는 실수의 대응관계인데 각의 크기로 표현하는 60번법은 실수값이 아니거든. 수가 아니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지 함수의 조건에 맞춰가지고 삼각함수라고 하는 걸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삼각함수 들어가기 전에 호도법과 일반각을 우리가 배운 거라고. 의미 알겠니? 그래서 호도법하고 일반각을 갖고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안 나와. 그냥 이 공식만 적용해가지고 하면 돼. 단지 이거는 산술기하 평균. 얘네들의 길이는 다 뭐야? 양수니까. 양수란 조건 나온 가운데 최대 최소, 그리고 양수의 합이나 곱의 내용을 갖고 최소 최대를 물어보면 무조건 산술기하 쓰면 되거든. 이거는 별 외로 따로 문제 풀면서 기억해두고,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오늘 함수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얘기 안 했어. 근데 왜 삼각함수가 함수의 대열에 못 꼈었는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호도법과 일반각을 우리는 오늘 배운 거고. 뭐 대충 알겠어? 듣다 보면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다 소실될 거야, 아마. 선생님 지금 뭐라고 떠들었는지 그냥 나중에는 그냥 직접 삼각함수는 그냥 함수였구나 라고만 생각하게 될 거야. 그래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유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 예제 1번의 내용을 얘기하려면 선생님이 거기 앞부분에 저기 있거든. 127페이지에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이건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오고 해서 그거는 조금 다음으로 미루고